네,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던 국내 증시가 전일에는 좀 살짝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은 그렇지만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종목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성호 과장과 오늘도 시황 그리고 종목에 대해 알차게 얘기 나누면서 10분을 채워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포트 위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포트 점검 혹은 투자 철학 등등에 대한 얘기를 조성호 과장에게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또 내 종목이 잘 가야지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나 좀 투자 철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팁을 얻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호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네모의 꿈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과장님? 감이 안 오네요, 오늘은. 네모난 그 사각형을 이야기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화면이 네모랗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예, 네모의 꿈.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제 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게 아닌가. 아, 어제 엄청나게 잘 가더라고요. 어제 이제 방송을 저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 이야기가 거의 도배가 되었죠. 네.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디스플레이 섹터들이 어제 좀 일제히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이제 간판을 좀 걸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저 화면이 LCD일 수도 있고요, LED일 수도 있고, OLED일 수도 있고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롤러블로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고. 네. 한데 일단은 우리 LG 디스플레이 화면을 먼저 볼게요.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나무와 숲을 주제로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터는 제가 이제 숲으로 계속 내다보고 있던 그런 섹터인데, 자, 숲을 향해 가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나무가 되어 있더라. 내 눈앞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섹터라는 나무가 놓여져 있네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제 마음속의 대장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역시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저에게는 이제 대장주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우리 포트에 삼성전자를 안 넣는 이유,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섹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시각은 제가 긍정적으로 드리지만 정작 포트에 안 넣는 이유 아시잖아요. 감정이익 때문에. 네. 제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손에 쥐어버리면은 이 주식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면 냉철하게 이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대장들은 나침반으로 두고서 이제 그 방향을 보면서 이제 나머지를 봐야지만 조금 더 또렷하게 종목이나 업종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LG 디스플레이 보여드릴 때 이 전고점을 이제 약간 여운을 남겨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시장에 아마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간판이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그 작용이 나타나서 간판이 걸렸잖아요. 네. 예, 어제 디스플레이 섹터 패널들 이제 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사도 됩니까? 뭘 사야 될까요? 시작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근데 보면 너무 여기 채팅방에서도 얘기하세요. 예. 아니 다 오르고 나서 이제서야 방송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렇죠. 계속 좀 그러니까 이게 봤잖아요. 숲을 계속 봐왔잖아요. 저는 이제 어쨌건 9월 1일 날 퍼스트 클래스를 이제 출범해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그 명언을 되새기면서 3개월을 이상을 지금 달려오고 있고 서서히 저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그중에 저는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좀 많이 좀 강조했던 섹터가 바로 여기죠. 근데 어제 일찍 이제 올라가니 원래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그다음에 눈에 띄니까 그다음부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섹터와 관련해서 저 혼자 이제 짊어지고 이끌어왔던 시간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다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이 녀석들에게 이제 얼마만큼의 수급을 이제 밀어넣어 줄 것이고 얼마만큼의 이제 시세를 이제 올려줄 것이냐 이게 남은 거죠. 요건 뭐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자,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12월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 기조가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체크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수급이 생각하고. 뭐 좋긴 했었어요. 계속. 예, 굉장히 좋죠. 네. 자, 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이 디스플레이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군이 움직여서 첫 번째는 이제 LED 관련주들 일단 서울 반도체 먼저 보시면 되죠. 자, 서울 반도체도 어제 장중 6%대 급등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해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자, LED.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출시되는 TV의 이제 한 절반 정도를 미니 LED로 출시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LED 관련주가 올라갔고 대표적으로 서울 반도체가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차트가 뭐게요? 루멘스. 그렇죠. 네. 예. 루멘스. 물론 제가 이제 AS를 종료하고 졸업시킨 이후에 다소간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뭐 원체 이제 뭐 상승폭이 크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장중에 13% 급등을 하면서 VR을 발동시키는 이런 기염을 토했죠. 그러니까 루멘스가 사실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제가 졸업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정치 테마로 좀 엮이는 좀 그런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어요. 뭐 유력 그 대권주자 관련주로 좀 약간 엮여서 이걸로 올라가는 건가 뭔가 했는데 이제 LED라는 간판이 이제 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제목이구나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졸업을 시킨 건데 역시 이제 어제 그 모멘텀으로 장중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니 LED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OLED 장비 쪽인데 요 종목은 이제 원익 IPS입니다. 요 종목은 OLED 장비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워낙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이제 많이 해 잡섰죠. 그랬는데 얘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증착 장비가 이제 OLED 쪽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 이제 다시금 올라가니까 양수겸장이니까 참 이제 될 놈은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로도 해먹어, OLED 장비로도 해먹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익 IPS는 OLED 관련주 쪽으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선호하지는 않고 요거는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참고 종목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와신 상담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 포테일 있잖아요. 결국 이제 AP 시스템. 예, 이 녀석이 이제 앞으로 또 무언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느낌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AP 시스템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면 되고 일단은 시장에는 이제 간판이 걸렸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소설을 써보자면 지금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락다운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 코로나 이제 확산으로 인해서 뭐 집콕 쪽이 뭐 늘어나고 있다 해서 이제 다시금 뭐 이제 언택트 뭐 모바일 이런 쪽에 관심이 쏠리는데 요걸 갖다가 제가 굳이 엮자면 홈시어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확대의 뭐 수혜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걸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소설이니까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뭐 제가 그동안 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도 좀 뿌듯하고 또 2, 3개월 동안 사실 뭐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몸을 베베 꼬시면서 시세가 언제 날까 하셨던 분들 이제서야 사실 제 종목들이 빛을 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역시 다 때는 있고 예, 타이밍이 2, 3개월 있나 봐요. 동안 사실 네. 고생하신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조금의 어떤 보상의 시간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모로 좀 뿌듯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 가장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제약바이오 얘기를 살짝 또 오늘도 짚고 난처해요, 넘어가실 사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늘 항상 난처한 건데 네. 일단 뭐 요즘 대표적인 거 제넥신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자, 제넥신 차트를 보시면 자, 제가 틈만 나면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가면 꼭 이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를 좀 그만 얘기하고 싶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장 많이 좀 이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게 제넥신.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는 한결같은 전략. 물리신 분이라면 반등 시에 매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넥신도 그때 분명히 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반등하니까 이제 전고점이 보이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얼마까지만 올라오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다가 막상 이 가격 보니까 이제 앉으면 눕고 싶다고. 근데 제발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특히나 이제 주식이 한번 꽉 물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그 주식이 이제 수익권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더라도 그걸 소화해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심적으로 그동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의 매도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는데 보세요. 이게 제넥신도 11월 저점 대비해서 45% 급반등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반등 전 가격까지 지금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에 또 말씀드린 게 엊그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둘 중에 하나다. 정말 한 종목 후벼 파가지고 끝장을 보든가 그게 아니면 단타로 치고 빠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바이오 종목의 강성 주주분은요, 그 주식이 반토막 나도 저한테 안 물어봐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을 각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예를 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로 보겠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어제 사서 오늘 빠지면 바로 불안해서 상담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담 신청하실 게 아니라 내가 바이오 주식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고 나오는 게 가장 여러분들께는 최선이라는 거고. 자, 제넥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이거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많이들 사시잖아요. 근데 어제 왜 그렇죠. 빠졌는지 아시죠? 네, 알죠. 예, 톨젠이라는 그 유전자 가위하는 그 바이오 쪽에 업체 하나를 결국엔 예전에 합병 반대까지 해서 무산됐던 거를 결국에 이제 최대 주주를 등극을 하니까 시장에서 그걸 악재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또 톨젠이라는 기업이 또 뭐 하는 기업이냐?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양파 껍데기처럼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넥신에 대해서 나는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중간하게 사신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톨젠이라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제넥신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톨젠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그걸 단기적으로 악재로 반영을 했지만 톨젠이 지금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톨젠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뭐 이제 좀 지분 가치가 부각돼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오늘 내일 당장이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넥신에서 물렸다? 그럼 이게 이제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강성 주주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다 계획에 포함해서 다 그걸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오늘 사면 내일 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종목 따서 덜컥 딱 물려버리신 분들은 이게 전혀 와닿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벼 파서 끝장을 보든가 아니면 단타 치고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바이오 손 대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비단 바이오뿐만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 시청을 제가 무수히 많은 상담 시청을 딱 요약해서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매매 시점의 문제다. 자, LG화학은 보세요. 자, 여기 최고점에 사신 분들에게 이제 LG화학이 좋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요쯤에서 사신 분들, 요쯤에서 사신 분들에게 LG화학은 여전히 좋은 종목이지만 요쯤에서 사신 분들, 요쯤에서 사신 분들은 좋은 종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 시점이 문제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 정말 좋은 조언을 예.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빨리 끝내라고 한 게, 오늘 이제 또 코세스에 대한 종목 얘기가 또 글이 그래요? 올라와서 한번 봐줘야 잠깐 또 되네. 리뷰를 하고 끝내고 싶어서 그렇죠, 제가 뭐. 옆에서 계속 재촉했어요. 어제 아침에 리뷰해드리고 갔는데 다행히 네.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간판으로 어제 그 LED 관련주,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일제히 올라갈 때 동조화됐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세스도 이제 시장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요 부분이고, 이제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 편입가 위로 이제 드디어 올라서 빨간불을 이제 켰잖아요. 네. 물론 지금 가격에서도 접근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최초 편입가가 8,020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으니까. 어제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뭐 7,700원대 사신 분들은 아주 베스트한 초이스를 하신 거고, 여전히 지금 가격도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들의 핵심은 물론 이제 그 에어팟에 들어가는 레이저 커팅 장비를 실적을 굉장히 꾸준하게 견인해주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얘들이 LED 리페어 장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OLED 수요가 이제 폭증하고 미니 LED가 막 출시되고 하게 되면 이 LED 리페어 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코에스도 분명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질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친구들도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리페어 장비의 그 시설을 갖다가 아마 증설을 해야 되겠죠. 이런 네. 시나리오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종목 상담, 그리고 뭐 궁금한 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방송이 끝난 후에 추후에 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오늘 채팅방에서 뭐 고점 추격 매수 얘기가 정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앞서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매매 원칙, 매매 기준에 대한 상담도 저희 조성호 퍼스트 클래스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